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영상 제작과 분석에 슈퍼센스는 큰 힘이 됩니다. 최종 선택은 언제나 여러분 각자의 판단 기준에 맞춰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026년 2월 13일 리야드 에어 메트로폴리타노에서 코파델레이 준결승전이 열립니다. 이건 그냥 경기가 아니죠. 역사적인 라이벌, 그리고 최신 전술이 제대로 맞붙는 현장인데 오늘 그 핵심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평범한 컵 대회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바로 지난 시즌 기억하시나요? 바르셀로나가 합산 스코어 5대4, 정말 극적인 승리로 아틀레티코를 무너뜨렸잖아요. 그 무대가 다시 펼쳐지는 겁니다. 말 그대로 복수전이죠. 그래서 두 팀 모두에게 이번 만남은 정말 중요한, 어쩌면 시즌의 향방을 가를 변곡점이 될 겁니다. 아틀레티코 입장에선 당연히 복수심에 불타고 있겠죠. 게다가 현실적으로 노릴 수 있는 유일한 트로피이기도 하고요. 절실함이 하늘을 찌를 겁니다. 반면에 한지 플릭 감독이 이끄는 바르셀로나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올해 들어서만 11경기에서 무려 10승입니다. 이 엄청난 기세를 계속 이어가고 싶을 거고요. 자, 그럼 바르셀로나 상황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분위기는 최고조인데, 근데 정말 심각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공격의 핵심인 양쪽 날개가 말 그대로 부러져 버렸어요. 이건 정말 치명적인 이중 타격입니다. 첫 번째 선수는 바로 하피냐입니다. 내전근 부상으로 아웃되는데 이게 그냥 선수 한 명 빠지는 게 아니에요. 바르셀로나 압박의 시작점이자 공격의 창의성을 불어넣었던 그야말로 핵심 엔진 하나가 멈춘 셈입니다. 그의 공백이 얼마나 큰지는 숫자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시즌 기록한 13골. 이게 그냥 날아간 거고요. 거기에다가 5개의 어시스트까지. 이 공격 포인트들이 통째로 사라지면서 득점 공식에 정말 큰 구멍이 뚫린 겁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설상가상으로 반대편 날개인 마커스 레시퍼드까지 무릎 타박상으로 못 나와요. 이렇게 되면 팀의 장점이었던 측면의 폭발적인 속도, 그 파괴력을 거의 다 잃었다고 봐야 합니다. 레시퍼드가 빠지면서 시즌 10골이 사라졌고, 우와, 도움은 무려 13개나 증발해버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핵심이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주전 윙어 둘이 동시에 빠져버리니까 공격을 풀어가야 하는 모든 창의적인 부담이 이제 어린 라민 야말과 페란 토레스, 이 두 선수의 어깨에 고스란히 지워지게 됐다는 거죠. 문제가 공격뿐이면 그나마 다행일 텐데 그렇지가 않아요. 중원을 보세요. 페드리, 가비, 크리스텐센 같은 핵심 선수들이 이미 부상자 명단에 올라 있고 프랭키 더용마저 나올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중원 싸움에서 밀리게 된다는 거고, 그럼 바르셀로나 특유의 높은 수비 라인 있잖아요. 역습에 취약한 그 뒷공간을 보호해줄 1차 방어선이 그냥 허물어졌다는 뜻입니다. 자, 근데 바르셀로나만 머리가 아픈 건 아닙니다. 아틀레티코도 한번 보죠. 이쪽도 팀의 심장, 바로 그 중앙에 아주 중요한 공백이 생겼거든요. 아틀레티코가 최근 10경기에서 4승 3무 3패, 좀 오락가락하죠. 그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게 바로 중원의 사령관, 파블로 바리오스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이게 바로 바리오스가 얼마나 중요한 선수인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팀 내에서 공을 뺏어온 횟수가 1위, 무려 157회예요. 이건 그냥 수비수 한 명이 빠진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공을 뺏어서 빠르게 역습으로 전환하는 아틀레티코 전술의 바로 그 시작점, 그 엔진이 지금 꺼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결국 양 팀의 이런 핵심 선수 부상이 이 경기의 승패를 가를 아주 명확한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바르셀로나의 위험천만한 높은 수비 라인, 그리고 그걸 노리는 아틀레티코의 치명적인 역습, 이 둘의 싸움이 될 겁니다. 바르셀로나, 다들 아시죠? 전통적으로 수비 라인을 저기 하프라인까지 쭉 끌어올립니다. 상대를 숨막히게 압박하고 오프사이드 함정을 파는 거죠. 말 그대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전략이에요. 바로 이 그림이 아틀레티코의 해법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일단 자기 진영에 깊숙이 내려와서 촘촘한 수비 블록을 만들어요. 그러다 공을 딱 뺏어내는 순간 바르셀로나가 텅 비워놓은 저 거대한 뒷공간으로 지체 없이 길고 빠른 패스를 찔러 넣는 거죠. 그리고 룩맨과 알바레스, 이 빠른 선수들이 미친 듯이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완벽한 카운터죠. 자, 그럼 전술은 이렇다 치고
데이터는 과연 누구의 편일까요? 특히 기대 실점, 그러니까 XGA 데이터를 보면 각 팀 수비의 진짜 현실, 그 숨겨진 모습을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홈에서만큼은 아틀레티코는 그냥 요새입니다. 데이터를 보면요, 경기당 0.87골 정도는 먹히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죠? 얀 오블락이라는 벽과 엄청난 수비 집중력으로 단 0.45골만 내주고 있습니다. 실점할 확률을 거의 절반으로 줄여버리는 거예요.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근데 바르셀로나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기대 실점이 1.04골인데 실제 실점도 거의 똑같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골키퍼가 막아주는 슈퍼세이브 같은 변수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상대에게 찬스를 내주면 그게 거의 그대로 골로 연결된다는 뜻이죠. 수비가 불안하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부상자 명단, 양팀의 전술, 그리고 데이터, 외부 요인까지 전부 다 종합해서 최종 결론을 한번 내려보죠. 이런 분석을 베팅 시장의 흐름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바르셀로나 승리 배당이 1.94였거든요. 그런데 주축 선수들 부상 소식이 딱 뜨자마자 2.30까지 확 올랐습니다. 배당이 올랐다는 건 그만큼 승리 확률이 낮아졌다는 뜻이죠. 돈의 흐름은 지금 아틀레티코 쪽으로, 그러니까 아틀레티코가 이기거나 비기거나 지더라도 1골 차로 지지는 않을 거라는 플러스 0.5 핸디캡 쪽에 완전히 쏠리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예측에는 변수가 있죠. 이 분석이 틀릴 수 있는 시나리오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카드 잘 주기로 유명한 주심이 배정돼서 아틀레티코 수비수들이 초반에 경고를 받고 위축된다거나 아니면 바르셀로나가 갑자기 평소와 다르게 수비 라인을 확 내려서 아예 뒷공간을 안 주는 전술을 쓴다거나 그것도 아니면 정말 드문 일이지만 얀 오블락 골키퍼가 갑자기 실수를 연발하는 그런 날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변수들을 다 감안하더라도 모든 증거들은 지금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의 공격력은 반파됐고 아틀레티코의 역습은 바르셀로나의 약점을 찌르기에 너무나도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죠. 그래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을 때 가장 가능성 높은 결과는 1대1 또는 2대2, 즉 무승부입니다. 따라서 가장 안정적인 예측은 아틀레티코가 지지 않는 경기가 될 거라는 거죠. 물론 늘 말씀드리지만 최종 선택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